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주면서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테이퍼링 일정이 가시화되고 예상치를 웃돈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백악관이 직접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해 나섰고 또 실제 인플레이션은 둔화했다라고 밝히면서 심리적 부담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스피는 1.5% 뛰어오르면서 2,980선을 회복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기관 홀로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했고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5천억 원가량 물량을 담았는데요. 코스닥도 3%대 급등하면서 980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했는데요. 게임주와 디지털 콘텐츠 업종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네,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환율은 달러 약세와 또 외환 당국의 개입 가능 발언 등으로 6거래일 만에 1,190원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동안 겹겹이 쌓이던 악재로 흔들리던 우리 시장이 조금은 진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기뻐할 수만은 없겠죠. 네, 저희 주유소 3부에서는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위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든든한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5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채팅 통한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좋은 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13주년을 맞아서 언택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이주현 위원님을 비롯한 서경혜 부장님들 3분께서 주말도 반납하시고 투자 팁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밖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샵 0081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주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위원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니면 부장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제가 좀 헷갈리기는 한데 네, 부장님이라고 그럼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그럼 이번 주 토요일도 주말 반납하시고 이제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다뤄줄 생각이신가요? 일단 딱히 뭔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강연회 하면 좀 틀에 박힌 그런 시스템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이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궁금했던 거 그런 것들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드리면서 시장 이야기도 좀 풀어드리고 종목 이야기들도 좀 풀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방송 중에는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또 토요일 강연에 오시면은 함께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참여해 보시면 또 궁금증 많이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실 또 이틀 연속해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네. 사실 시장 제가 얘기한 대로 좀 되고 있어서 저도 소름인데 일단 예상 시나리오대로 나가고 있다. 네. 이야기 드리는 대로 지금 올해 들어서 3월 달에 하락장 나왔을 때도 월가에서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시작하면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델타 변이 6월 중순쯤부터 해서 나왔을 때 이제 불확실성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현금 확보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추세적인 부분이 좀 꺾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현금 비중 확대 계속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지금 현재 차트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가 명확하게 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이 미래의 일은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저도 그냥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저점 구간에 왔을 때 사라고 말씀드렸던 뭐 8월 20일이라든지 10월 5일부터 이제 6일 날 더 밀려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지금 현재 제가 분석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3,050이나 3,100포인트 정도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서는 반등장이니까 반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050포인트 그러니까 한 21선 좀 위로 부근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추세대 저항 자리를 좀 인식을 하고 현금 확보를 좀 하는데 좀 집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수익을 좀 괜찮게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사실 뭐 내일 일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우리가 뭐 알지 못한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블랙스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항상 생각을 해두시고요. 지금은 이중바닥 형성하고 반등 나오는 시점인데 현금 비중 어느 정도는 확보해두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종목들 잘 올라오면 그동안에 이제 현금 없어서 저점 내려왔을 때 기회를 살리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요번 기회, 요번 반등에서 그런 기회를 좀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수적으로 일단 올라왔을 때는 정리한다.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좀 상승하는 종목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셔도 수익이 좀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주연 위원님께서 시장을 보셨던 시나리오 그대로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섣불리 시장에 덤비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금화를 하시면서 리스크 대비하자라고 대응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톡을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위원님과 함께 시장 흐름 보다 더 자세하게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효성화학인데요. 네, 효성화학. 네, 숟가락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8만 천 원에 20%요. 38만 천 원에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45만 원 기회를 한번 놓쳤거든요. 한 3, 4개월 된 것 같은데요.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셨어요? 네, 2번 놓쳤어요. 오, 정말 아쉽네요. 40만 원까지 갈 때까지도 있었는데 기회가. 네,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다시 40만 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과 한번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참 아쉽네요. 일단 선생님 요거는 뭐 보고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로 효성화학을 접근하신 거예요? TV도 보는데요. 네네. 뭐 베트남에다 그 중공 얼마 안 남았네 뭐하네 해가지고 그런 또 매스컴 있고 그래서 한번 들어갔거든요. 그 전에도 한번 들어갔다가 저기 했는데 45만 원까지 갖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 많이 빠져가지고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자, 일단 선생님 이게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네. 전망치도 굉장히 괜찮고 올해 2,600억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정도 실적이면 사실 지금 주가는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1조 500억 정도 되는데 네.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제 매도하시려고 했던 뭐 47만 5천 원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지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장적인 측면이 좋지 않다 보니까 못 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이 저점 구간 갭이 이제 크게 한번 열렸던 구간이 있는데 30만 원 언저리예요. 그래서 이 구간대를 지금 지켜주고 박스권 흐름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3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죠? 네. 실적도 뭐 괜찮게 나올 것 같고 수소 관련된 쪽으로 해서 모멘텀 좀 강하게 받고 있고 실적도 뭐 계속 좋아지고 내년도 좋아지고 내후년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라면 사실 뭐 바닥권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네. 작년 8월부터 해서 지금 약 한 6개월 가량 상승세를 쭉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4배 정도 올랐어요, 그죠? 4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좀 거치다가 박스권 돌파하는 그런 그림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비중 한 20%신데 요번에 일단 뭐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 올라와 준다. 40만 원대 위로 이렇게 한번 올라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뭐 한 절반 정도 익절하고 기다리셨다가 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저점 구간에서 선생님 평단 부근에서 또 다시 한번 평단 이하로 이번에는 그러니까 뭐 한 35만 원 이하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40만 원 위에서 분할 매도하시고요. 절반 정도는. 저는 이거 좀 장기적으로 만약에 선생님이 보신다면요. 굉장히 좀 크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소라는 장기적으로도 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장기적으로 한번 좀 끌고 가보세요. 그래요? 예. 근데 평단이 지금 일단 38만 1,000원이니까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만 원 정도 오면 절반 팔았다가 35만 원 밑으로 내려오는 거 기다리셔갖고 그때 다시 한번 절반을 다시 사세요. 그럼 평단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좀 지속적으로 기간 조정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적이라든지 이 수소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올라오면 저항 자리에서는 팔고 다시 내려오면 저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계속 좀 길게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뭐 팔아버렸는데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남겨놓고 절반만 차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해서 평단을 최대한 좀 낮춰가는 전략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늦게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좋은 밤 되세요. 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봐주셨거든요. 네, 40만 원 선 위로 올라오면은 절반 수익 챙기고 내려가면 다시 추가 매수로 평단가 낮추면서 대응해 보자라고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시아나항공. 네, 아시아나항공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5,000원에 비중 20%. 네, 2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정말 거의 모든 섹터들이 다 올랐는데 항공주들이 저는 이제 미증시에서도 빠지면서 오늘 항공주들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게 위드 코리아로 네네. 해가지고 네.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예. 그래서 사자마자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네요. 매수가 25,000원을 보니까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다시 됩니다. 네. 그렇지만 또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에 나서겠다라고 또 밝히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또 기대감이 사라지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수고하십니다. 25,000원이신데 예, 선생님 아시아나 항공은 지금 실적이 안 나온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안 나오는데 그게 네. 대한항공하고 뭐 합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좋은 이슈가 많이 있던데 그래서 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게 예. 작년에 한 4월쯤에 제가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여름쯤에 뭐 대한항공하고 은행주하고 이제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이런 거 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시아나 항공만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말에 한번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회사 이슈들 때문에 바닥에 다시 놓여 있었었거든요. 요걸 한 17,500원대 요때 공략을 좀 하셨으면 정말 좋았는데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떤 수순을 밟으면 좋겠습니까? 자, 제가 대응 전략을 딱 잡아 드릴게요. 예. 아시아나 항공은 지금 조정은 충분히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까지 저는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지금 오늘 이게 왜 못 올라갔냐? 최근에 이제 또 시장이 안 좋은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유가가 굉장히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그렇지 앞으로 계속 좀 당분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유가가 올라갈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종목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해운주들, 그 다음에 항공주들 이런 운송업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미증시에서도 항공주들이 좀 힘을 못 쓴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기술적으로 그럼 일단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 좋은 부분으로 있다라는 걸 인지해 두시고 다만 뭐 위드 코로나 뭐 이렇게 뭐 단계적 뭐 일상 회복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한 차례 정도 저는 반등은 더 나와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딱 선생님 대응을 한번 해봅시다. 네네. 혹시 손절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죠. 그러시면 23,000원이 지금 딱 이 기점이거든요. 보면 상승이 나와주고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시세를 이렇게 크게 한번 뽑아줬는데 그 딱 저점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에요. 이 구간을 깨게 되면 조정폭이 조금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런 상황이 안 오고 계속 조정이 한동안 길어지게 되면 선생님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손절은 좀 지킨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 한 7% 정도 되는데 이런 기점들을 살짝 이탈시켰다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 정도만 여기서 조금 더 여유를 더 가지고 22,000원, 22,200원 정도를 갖다가 손절가로 저는 잡으시면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25,000원 평단이시니까 요 정도 오면 한 10% 조금 넘게 해서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 비중이시니까 10% 손절이 나면요. 선생님 전체 계좌에서 2% 손실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뭐 클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 계좌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리한 손절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한번 진행을 한다 생각하고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22,200원 근처에서? 네네. 그 이탈하게 되면 이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고기 이탈 안 한다 하면, 제 생각에는 23,000원짜리 지지해주다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분봉상에서의 요런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주가가 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흐름은 보면 23,200원 여기를 저점으로 잡고, 오늘 뭐 이렇게 종가에 좀 밀려가지고 음봉 도지로 마감을 했지만 사실 밀렸다가 상승 흐름 반등이 좀 잘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요 저항대를 갖다가 돌파만 해준다고 하면 24,200원만 돌파해준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 만약에 혹시 매수가까지 올라오면요. 요런 거는 한 10%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10%는 일단 현금 챙겨놨다가 시장 반등하는 시점이니까 요게
위로 한 4%에서 5% 정도 구간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좀 네. 안 좋게 흘러간다 하면 한 3%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좀 상승 흐름을 시장이 안 좋은데도 강하게 타고 있는 추세가 상승으로 만들어진 종목들 괜찮은 것들 많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 아싸리 현금이 없다 하시면 이런 거 이제 매수가 왔을 때 현금 10%는 딱 들고 있자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현금 절반 비중을 좀 정도? 늘리는 네네 그렇게 해서 네. 사실 합병 이슈도 있고 뭐 위드 코로나라는 기대감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이고 요게 이제 눌림이다 하면 눌림이라는 건 올라가다가 쉬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면 23,000원짜리는 좀 지켜줘야 된다.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이라든지 뭐 그런 메이저들이 요런 뭐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3,000원을 이탈시켰을 때 물량이 터져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한 22,200원까지 이렇게 조금 여유분을 두고 손절가를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예, 그래서 매수가 감사합니다. 오면 전략은 요약해드리면 매수가 오면 비중 절반 줄이고 예. 절반은 가져가 보고요. 손절가는 22,200원 잡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이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좀 항공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어 주셨거든요. 기준으로 잡아드린 23,000원 그리고 또 손절가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마크로젠요. 네, 마크로젠 종목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6,000원에 30%예요. 네, 36,000원에 3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6,000원이면은 언제 매수하셨어요? 좀 됐어요, 한참요. 예, 가지고 계신 지 한 몇 개월 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최근 이 머크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 좀 시들시들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이 섹터 전반에 걸쳐서. 9월, 10월에만 좀 제약바이오주의 시총이 한 52조가량 증발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이 마크로젠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러니까 실적도 좀 괜찮은 거 있고 네.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예. 매수를 했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얼마까지 또 밀릴 수 있는 건가? 알겠습니다. 마크로젠 지금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네, 봐가지고 많이 떨어지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또 진단해 주실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는 일단 조정이 좀 나왔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추가 매수는 좀 안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비중이 워낙 높으시니까 일단은 여기서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네. 기술적으로 자리를 조금 만들어 놓은 구간, 이거 매수하시고 수익권 한번 갔었나요? 예, 갔었는데 조금 욕심부렸더니만. 그죠. 네. 시장이 이제 딱 그 6월 중순 지나서 7월 들어가면서부터 꺾였는데 그때부터 좀 밀려 내려왔어요, 이게. 예. 뭐 유전자 진단 관련주 뭐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 실적도 사실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찍히는 종목인데다가 올해 들어서는 실적이 좀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역대급 실적이라 해봐야 뭐 그렇게 큰 실적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2018년도에 9억 하던 거 19년도에 37억 했고 작년에는 72억 했고 올해는 반기까지 93억이에요. 한 180억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이 성장률이
네.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캐파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올해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 뭐 만약에 내년도도 이런 호실적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일단 뭐 매출이 좀 증가를 크게 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기업의 이제 그 외형이 좀 확장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일단 그래도 매출은 고정적인데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매출 증가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익률 면에서 이제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주가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화답할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뭐 시장 영향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빠진 거고 지지라인 부근에서 지금 주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하는 흐름 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제 생각에 매수가까지는 사실 뭐 당장 올라온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 31,500원 정도의 뭐 저항 라인까지는 올라올 가능성 기술적으로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 정도 올라왔을 때 뭐 선생님이 어느 뭐 좀 약간 이 손절을 정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 10% 정도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뭐 그렇게 진행을 해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정말 나는 손절을 못하겠다 하신다면 네. 좀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길게도 상관없어요. 올라갈 수만 있으면. 그러면 한번 일단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시장도 일단은 반등 구간인데 사실 시장이 저는 제일 좀 찝찝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게 저도 그래서요. 네네. 좀 더 내려갈 것 같으면은 조금 올라오면은 약간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이렇게 잡는 방법은 또 어떤가 싶어서요. 약간 그 좀 밑에까지 내려가면은 얼마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선생님 요거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저기 PD님께 말씀해 드릴 테니까 네. 나중에 한 32,000원 부근 31,500원 위로 올라오잖아요. 네, 예.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그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때 가서 시장 상황을 보고 네. 만약에 이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네. 비중 한 절반 정도 줄였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 가서 또 사도 되니까. 그러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에서 뭐 어떻게 물량을 엄청나게 다 털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다른 바이오 주식 그런 거 보면 많이 올라갔는데 이건 많이 올라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그래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보면 이제 약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약들을. 네, 그죠? 근데 이제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유전자를 진단하는 그러니까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유전자 진단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요 분야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번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네. 실적도 이제는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진짜 기대감으로만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제 찍히고 있고 그 실적이 그냥 일정하게 조금씩 찍히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9억 하던 게 뭐 37억 하고 37억 하던 게 90억 하고 90억 하던 게 180억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뭐 또 한 200억, 300억 정도 한다라고 하면 뭐 지금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는 방향도 좋은데 일단은 뭐 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요번에 이제 또 반등했다가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 분명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한 32,000원 정도 그 정도 왔을 때 선생님 전화 한번 주시고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송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마크로젠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길게 봐도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32,000원 선에서 다시 한 번 더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 BNC 네, 한국 BNC 매수가랑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4,600원. 네. 20%. 네, 34,600원의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종가가 34,600원인데 종가에 매수하셨어요? 예, 오늘 구입했습니다. 아, 예. 한국 BNC가 또 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의 판권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22%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매수를 하신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 정말 이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정말 핫한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서는 또 이 한국 BNC 종목을 어떻게 보실지 바로 진단 받아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목표가 얼마 잡고 계세요? 아니, 예, 이 종목 조금 뭐 수익이 있으면은 예, 네.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조금 오래 가져가야 될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오늘 매수했습니다. 어려운 종목인데 예, 사실 이제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동안에 보면 시장 안 좋을 때 계속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가지고 계속 매매를 해왔던 종목이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내일 어떤 종목 공략해야 되나 이런 거 이제 저녁에 라이브 방송할 때 한국 BNC를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었는데 9월 말에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예. 그때 제약바이오 치료제 관련된 거 전부 다 급락이 나왔는데 혹시 뭐 때문인지 알고 계세요? 그렇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광약품이었나? 네, 부광약품이 치료제 개발 포기하면서 이 급락 나왔었거든요. 예,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치료제 개발한다라고 하고 있던 종목들이 다 부러져 버렸어요. 예, 근데 한국 BNC도 그렇고 국전약품이었나? 오늘 상한가 간 게 국전약품도 관련주였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한국 BNC도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들고 사실 고점권에서 뭔가 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정리가 됐다라는 그런 거래량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한국 BNC 같은 경우는 급락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10월 6일 날에 이 거래 대금이 1조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고 팔고 한 사람들이 1조라는 말은 누군가는 엄청나게 물량을 받아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도 또 거래량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받았던 거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대부분의 이제 그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매매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냥 일단 앞에 저항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이게 뭐 전망을 보고 뭐 치료제가 나오면 뭐 대박이 나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보다는 그냥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요거 4,000원대 하던 종목이 지금 7만 원 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는 분명히 맞거든요. 예. 그리고 요번에 올라올 때는 물량을 좀 정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기술적으로 딱 우리가 봤을 때는 고점에서 이제 요 조정 나온 하락폭의 중심 자리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45,000원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뭐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뭐 한 43,000원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갈 때 보면 4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이렇게 좀 횡보했던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 이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데 내려올 때는 거기에서 지지를 전혀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요번에도 그냥 바로 돌파를 해버릴 가능성도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4만 원 보시고요. 예. 왜냐하면 가격 라운드 피겨 저항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45,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뭐 너무 크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분할로 좀 매도를 해가면서 내일부터 상승이 나오면요.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만 원 부근에서 한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 뭐 45,000원 오면 뭐 절반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한 5% 정도 남겨가지고 뭐 다시 한번 추세가 꺾일 때까지 단기 추세 꺾일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본다든지 이렇게 전략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래 가져가정보다는 좀 수익성이 있으면 그냥 매도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이네, 그지? 예, 저는 이거는 예. 약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이미 좀 늦은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낙폭 과대에 따른 강한 예.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송투자하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4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 챙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LB 생명과학 네, HLB 생명과학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700원에 30%입니다. 네, 15,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라고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동안 이제 약세를 보이던 제약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정말 반가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특히 HLB 이제 그룹주들이 특히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10%나 오르면서 오늘 17,600원의 종가를 형성했네요. 예. 오, 네, 수익권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네. 조금 수익이네.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최근에 계속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정말 오랜만에 저는 수익권이신 분을 뵙는 것 같은데 이거 예. 네, 오늘 이제 코로나 백신 나눠준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매도 타이밍이 좀 궁금해서 연락을 주신 걸까요? 네, 그렇지. 그 베트남에 그 나노코 박스 예. 뭐 됐기라 그래가지고 갖고 있는데 네네. 그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지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가님. 선생님, 이거 매수 평단이 예. 15,700원이면 한참 수익권이었다가 요번에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다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예, 예. 와,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셨는데 안 파셨었어요? 그게 그 당시 그 나노코 박스 그거 승인 날기라고 더 욕심 부리다가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정말 아깝네요. 비중을 조금이라도 좀 분할로 파시지. 아니 이제 그 욕심 부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아, 그렇죠. 일단 선생님 뭐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 예. 뭐 이렇게 좀 잔잔하게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뭐 좀 계속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은데 완만한 상승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진짜 급등이 단번에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런 이제 신고가 정자리에서는 좀 저항을 하는 게 좋은데 차트 보시면 2019년도 고점이 딱 여기였어요. 그죠? 예. 요거를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일단 반등이 나올 위치에서는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다만 지금 추세를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기에는 아직은 일러요. 예, 예. 지금 흐름상 16,000원대 자리를 지켜주게 되면 예. 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추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요 종목이 제 생각에는 요 구간 못해도 19,000원 자리를 뚫어주는 흐름이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19,000원 예. 네, 19,000원 자리를 한번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예. 이제는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뭐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보면 하락 트렌드 안에서의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예. 저항을 돌파해 주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뭐 지금 치료제 관련해서 국전약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좀 전에 상담했던 한국 BNC도 그렇고 HLB하고 HLB 생명과학 이게 넥스트 사이언스하고 다 엮여 있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요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다 같이 흐름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선생님 사실 예.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예, 예. 일단은 뭐 한 이틀 정도 좀 관망을 해보시고 선생님 손절가 혹시 있어요? 잡아두셨어요? 아니, 예. 전혀 생각 안 해두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16,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가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000원, 예. 예. 그래도 선생님 원금에 손실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예, 수익 예. 났다가 뭐 45% 정도 수익 났다가 내려온 거는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금에 데미지가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왜냐하면 수익권이니까. 그죠? 그러면 예. 예. 최근에 이제 주가도 저점을 딱 진짜 선생님 가격대에서 저점 잡아줬어요. 15,800원. 그러면 16,000원을 딱 지지 라인으로 손절가로 생각을 하고 예. 이 구간 이탈 안 하면 한번 가져가 보고 예, 예. 이탈하면 나는 내 원금은 절대 손실 안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예. 대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16,000원 일단 손절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예, 예. 19,000원을 뚫어내게 되면 예. 뭐 한 2만 원 조금 안 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때 보고 제 생각에는 예. 19,000원 뚫어내게 되면 신고가도 잘하면 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재료가 예. 얼마나 좀 강하게 만들어지느냐에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워낙 뭐 이 종목 자체가 뭐 작전주다 뭐다 이렇게 말이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세요, 선생님. 여기서 예. 시가총액 1조 6천억인데 이게 뭐 여기서 10배를 가겠습니까? 그죠? 예, 예. 뭐 선생님 생각해 두신 목표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대충 뭐 수익 나면 보고 거기 이제 이게 나노코 박스 이게 베트남의 그거 긴급 승인 예. 그거 안 되지 않았어요? 안 됐습니다. 아직 거기 20일까지 그거 베트남에서 그 결정을 내려주라고 그렇게 오늘 나왔거든요. 20일까지요? 예.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살아 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예. 뭐 19일까지 갖고 계신다 생각을 하고 예, 예. 뭐 16,000원 그 전에 깨지면 정리해 버리시고요. 예, 예. 예. 그 정리했다가 다시 더 밑에서 사도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시고 예. 여기 안 깨진다 하면 예. 그냥 뭐 19일까지 한번 보유해 보세요. 그래갖고 예. 19,000원대 위로만 뚫어내면 제 생각에는 한 2만 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 여기 앞에 정고점 이런 자리는 저항이 될 거거든요. 근데 보면 뭐 예. 여기서 거래가 막 어마어마하게 터졌던 그런 건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예. 거래 대금이 매일같이 뭐 1,000억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세력이 정리를 했다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 하면 한 2만 원 정도 왔을 때 비중 절반은 수익을 챙겨놓고 예, 그 다음에 남은 비중 가지고 16,000원 내 매수가 오면 다 던지고 어차피 절반은 수익 챙겨놨으니까 예, 예. 뭐 코박스인가 뭐 코빅스인가 뭐 그게 정말 잘 돼가지고 신고가 갱신하고 막 쫙 올려준다 하면 또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요. 예,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만 원 만약에 신고가 돌파하고 진짜 뭐 이 N자 상승으로 간다 하면 뭐 3만 원까지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예. 그거는 어디까지나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니까 예. 한 2만 원 오면 절반 팔고 남은 비중으로 한번 그렇게 봐봅시다. 예, 예. 네. 예. 그리고 재료는 20일 날 예. 만약에 승인됐다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재료 소멸이니까 급락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되면 대박인데 하잖아요. 예. 되면 선생님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보유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주가는 이미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선반이 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예, 예. 이거 만약에 베트남에서 승인이 안 난다 해도 급락이 나올 거고 승인이 난다 해도 재료 소멸로 급락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예. 뭐 정말 재료나 이슈가 크기 때문에 승인이 됐다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급락 한번 나왔다가 나중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다 생각하고 2만 원 절반 팔고 나머지 19일까지 지켜보고 19일 날 뭐 시세를 주든 안 주든 그날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예,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전략 참고하시면서 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비케어고요. 한 30%고요. 네, 매수가는요? 9천 몇백 원에서 조금 더 사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8천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유비케어 종목을 이제 매수가는 한 8,000원 부근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비중은 30%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인데 저희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실지 바로 진단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유비케어 선생님 손절 가능하시겠어요? 네. 아니, 첫 마디부터 손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네. 일단 이게 이제 그 2020년도에 대시세를 한번 냈단 말이에요. 네네네. 크게 시세를 주고 지금 이제 또 시작했던 지점까지 이제 밀려 내려오는 상황인데, 네. 보면 앞에 지금 요번에 최근에 저점 잡은 자리가 6,700원인데, 여기 이제 저항 자리로 작용을 했던 구간에서 딱 반등이 나온 거예요, 기술적으로. 네. 그러면 이 저점을 이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네. 선생님이 만약에 손절이 안 된다 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 손실이 계속 커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손절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텐데 네. 손실 한 16% 정도면 전체 30% 비중에 선생님이 손절한다고 했을 때는 보자 뭐 한 3%, 5% 정도의 전체 계좌에서는 5% 정도 손실이 될 건데 뭐 적은 손절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계좌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손절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손절가를 6,600원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반등이 나와서 8,000원까지 오면 네. 원격 진료 하던가 말던가 그냥 팔아버리세요. 네네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현금 딱 비중, 요거는 현금 비중 딱 들고 계세요.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그럼 8,000원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반등이 나오면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네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반등 주게 된다면 8,000원 선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해당 부분 잘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제가 지금까지 나무를 살펴봤으니까 또 이제 숲을 또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우리 시장이 또 다시 3,000피를 갈 수 있을지 또 뭐 1,000스닥을 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내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네, 저는 시장은 3,000까지는 뭐 3,000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내일 조금만 올라가면 3,000인데 네. 이 갭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항 뭐 한 3,050이나 3,100포인트까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3,050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까지는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올 텐데 지금 미국 선물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기적인 하락 트렌드를 이제 끝내는 약간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뭐 내일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흐름을 좀 선반영했다라고도 미국 증시를 선반영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해서 이틀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또 한 차례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음봉으로 눌림 나온다 하면 반등장이니까 21선 저항까지는 일단 어떻게 됐든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도 추세 전환하는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뭐 저점 매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정도 만약 음봉으로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최대한 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하시고 싶었던 종목들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좀 우상향하는 흐름의 종목들로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찌됐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고 시장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는 우리가 좀 웃으면서 방송에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힘내시고 이제 반등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중 축소, 현금 확보 이렇게 어느 정도 계좌에는
하락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를 해두자. 상승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좋은 종목들 사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2,900을 깨고 내려가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지금처럼 현금이 없다, 기회를 못 살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 나오고 계신 분들은 손실폭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일단 그렇게 전략을 잡아드릴 테니까 한번 시장에 대해서 잘 지켜보시고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되 반등장을 짧게 즐기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서 옥석 가리면서 투자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상담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요,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